이번 방송에서는 2차전지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은 지난 오만전자 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볼 수는 없고 다소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봐도 안타깝게도 2차전지 기업들이 20위권 안에 없습니다. 조금 더 확정해서 50위권까지 보면 없어요. 네. 다시 2차전지가 소외주가 되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2차전지 기업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 상황을 봐도 대체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을 체크를 해야겠죠. 지난번에 봤을 때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나와라. 네. 일단은 추가 반등은 하지 않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은 71위안입니다. 70위안만 돼도 좋겠다라고 지난 50위안, 60위안대에 있을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기업들, 특히 리튬과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아무래도 리튬 가격과 주가가 커플링 되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좀 더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70위안은 지켜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당간당하죠. 71.3위안에 있기 때문에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70위안만 유지해줘도 괜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리튬 가격도 그렇고 지난 거래일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2차전지 기업들이 없는 것을 봐도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2차전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도 2차전지가 살아나야 채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섹터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진 않겠습니다. 2차전지가 좋으면 저도 좋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투자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론 좋은 얘기를 하고 싶고 당장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냉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많이 오른 종목도 1% 조금 넘게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었고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들과 그리고 잘 버틴 종목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래도 그나마 가장 잘 버틴 종목입니다. 1.22% 상승을 했고 수급을 보니까 그래도 기관이 3일 연속 괜찮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연봉 차트 한번 볼까요?
어떻게 67만 원까지 갔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 꼭지에서 제가 35만 원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반토막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엄청 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 꼭지에서 반토막을 얘기했던 35만 원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솔직히. 올해는 이렇게만 끝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장대 양봉 아래 십자형 캔들은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마감을 해도 올해 내년에 추세 전환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겹게 얘기를 했지만 ESS 시장이 커질 것이고 비록 미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폐지가 되지만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전기차 가격이 더욱 싸지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와 비교했을 때도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이미 저도 이제는 전기차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차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전기차로 사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만큼 전기차의 가성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비싸긴 하지만 솔직히 성능 대비로 따지면 전기차가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전기차를 사는 것이 좋은 옵션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성 면에서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유지비 관련해서 아무래도 장점이 많다 보니까 내연 기관차보다는 절대적으로는 비싸 보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오히려 가성비가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많은 소비자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싸지면 내년 이맘때만 돼도 전기차 대중화의 시기는 다가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을 기약하는 포기하지 않는 지난 오만 전자와 같은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연봉 차트의 이 십자형 캔들을 보니까 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일단은 더 빠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오만 전자처럼 더 빠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면밀히 보면 초록색 5선을 지켜주고 있군요. 네, 현재 초록색 5선의 가격은 1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다시 초록색 5선을 깨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어서 주봉 차트를 보면 안타깝게도 구름의 저항을 받았고 지금의 반등력은 솔직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도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기관 수급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 기관이 3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괜찮게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네, 괜찮게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반등은 그냥 반등으로 보고 있어서 여전히 좀 느긋하게 보는 적립식 투자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타나 스윙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기에는 강한 신호는 없었기 때문에 잘해야 완만한 상승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가 또 좋은 신호가 나온다면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단타나 스윙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여전히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가장 분위기가 좋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LMF를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거래일에서 가장 상승이 컸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서 좀 더 많이 빠졌을 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록색 5선을 일단은 지켜줬지만 초록색 5선이 깨지게 된다면 좀 더 지루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일단 최근의 반등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분명히 많은 돈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들어와 줬기 때문에 당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상승을 모색하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241선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는 모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받으면서 에너지를 모으다가 상승을 모색하는 그러한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신호가 나올 때 이 돈이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타점을 잡는다면 더 좋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은 당장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 거래일에서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여전히 중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오만 전자 때처럼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변동성이 컸던 코스모신 소재를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기본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은 실적 면에서는 최악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도 그동안 적자가 없었습니다. 연간으로 봐도 역성장은 어쩔 수 없었지만 다른 기업들처럼 적자를 보진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던 지난 4분기, 1분기, 2분기도 흑자로 버텼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양극재 기업, 2차전지 기업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서 그래도 적자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가 될수록 점점 더 회복을 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강하진 않죠. 솔직히. 그래서 연간으로 살펴보면 코스모신 소재는 올해가 최악이네요. 올해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하지만 내년에 크게 성장을 하고 2027년이 되면 엄청난 퀀텀 점프의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17년 이후를 타겟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월봉부터 보면 똑같습니다. 주봉도 비슷하고, 아무래도 양극재 기업들의 지금 주가의 흐름은 리튬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급반등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가는 그러한 지루한 흐름을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양극재 기업들은 더 안 봐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이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 아쉬웠습니다. 좋은 반등이 나오다가 지난 거래일에서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저항을 받는 모습도 했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방송은 너무너무 지루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하지만 지난 삼성전자의 오만 전자 시절 때도 이랬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항상 하는 말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 느긋하게 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2차전지 기업들의 흐름은
주가의 위치는 지난 오만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지금의 삼성전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직전 방송에서 삼성전자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오만전자에서 잘 버티시고 지금까지도 투자를 이어오신 대단한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 이맘때쯤, 길게 봐도 내년 이맘때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때가 됐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 바닥을 버티시고 지금까지 투자를 이어오신 대단한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모두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지루했지만 오늘 방송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